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의왕 토일동에 있는 한일당 졸업한 김채훈이라고 하고요. 아까 발표에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특이한 애가 저는 1997년생인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일당 어린이집 다니고 2004년에 방과후 다녔고요. 남동생이 6살 어린 남동생도 수원에 사회적 나고 분당에 불렁제 졸업을 해서 저희 가족이 운동유관 출신이고 제가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몇 개 좀 가져와 나들 이때 과자 따먹기 하는 거 지금 터전에서 생일잔치 이 친구도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요. 엄마들 선생님 계시고 졸업 여행 갔을 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이때 그냥 기억을 되게 잘하는 편이지만 그냥 놀기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저희 때 부모님들이 1세대 여기도 와 계시는데 1세대 분들이셔서 그때 뭐 조합 아무런 지원 없이 조합도 만들고 시설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이런 거 했다는 건 나중에 이제 부모님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고요. 오늘 저희 부모님도 오셨는데 다 이게 아는 얘기라고 다른 세션에 가셨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제가 아직 만나고 있는 친구들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터전 있는 동네를 가거든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고 한 명은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고 또 아직 거기가 이제 저 평촌 신도시가 아직 재개발이 안 돼서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단순히 어린 시절이 좋았다 뿐만이 아니라 그때를 항상 떠올려 보면 뭔가에 되게 집중해 있고 열중해 있고 막 숨이 막 토크까지 짜가지고 어디까지 막 뛰어가고 있고 아니면 누구랑 죽을 듯이 싸우고 있고 이런 뭔가 100%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즐거운 시절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서 지내지 않았나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뭐 스마트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지만 항상 뭔가 되게 바쁘고 놀기 바쁘고 마실 가기 바쁘고 이런 생각이 났고 제가 대학생 되고 나서 우연히 공동육아 어머니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되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때보다 훨씬 더 되게 육아를 기획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커리큘럼을 짜서 대학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앉아있으니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애를 공동육아를 보냈으니까 엄청 뭔가 대단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출신 입장에서 딱히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 다 만나지만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막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는 아니고 사실 기억도 잘 못하고 제가 특이한 것 같고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때 사진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실하게 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한겨레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기사를 조사해줬는데 되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되게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공동육아 가치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제가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선생님들, 부모님들에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지금 되게 뭔가 아이 키우는 얘기를 저도 취재하거나 들어보면 되게 부모가 엄청 품을 들여서 노력을 엄청 해서 애를 번듯하게 키우는 시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한테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근데 저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그냥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은 저희 집에 애 보내고 저는 주말에 그 집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서로 품을 들여서 오히려 좀 품이 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잘 모르긴 했지만 나서
적어도 저는 그 시절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의 공동묘가 가치가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발표 시간이 5분이라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약간 어린 아이들이 그 시간에 되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다라는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요. 제가 과연 그렇게 했나, 저희 아이들을,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를,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새발까마귀 어린이집과 율동방과후 조합원인 윤영재, 일요일이 나야 공동육아로 성장하는 아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새발까마귀 어린이집 올해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일요일이고요. 네, 첫째는 율동방과후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얘기를 하면 말이 좀 많아지는 스타일이라서 4분 30초만 주신다고 해가지고 좀 써왔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시간 넘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동육아 6년차 아빠고요. 새발까마귀 어린이집과 율동방과후 아이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여기도 어렸을 사나래 사무총장님이랑 네, 방송을 나가게 됐어요. 그 계기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공동육아에서 관계 맺음의 소중함과 그 다음에 주동성 있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9년도에 첫째가 새발까마귀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동육아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2024년 3월에 이제 율동방과후에 첫째가 들어가고 4살 터울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한 아이가 졸업하고 둘째가 이제 새발까마귀에 들어갔고 둘째까지 율동방과후를 졸업하게 되면 12년에 공동육아 이제 딱 절반 반환 점 같습니다. 공동육아는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도 이제 선배 조합원분들이 많이 다져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들이 넘쳐나고 그걸 조율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는 그나마 이제 비슷한 가치관이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도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이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나 이제 터전에서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셨다라고 하면 사교육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정의 내리고 이해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나누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다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모두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되게 뒤엉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건강한 관계 형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특히나 이제 그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제 아마들과 그 교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잘 하고 있는지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불편한 얘기를 좀 미루다가 이게 나중에 불만서 터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불편함을 마주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이제 운영진을 2번째 맞이하고 있고, 아내 별똥별은 운영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운영진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해야 될지가 좀 걱정입니다. 운영진 하면서 이제 배운 거는 이 공동육아는 함께 쌓아나가는 시간 속에서 힘이 생기는 집단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운영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기조연설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저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시간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되게 많죠. 근데 저는 행사보다 사실 그 행사 후에 터져서 뒷풀이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아빠 캠핑이나 단체 캠핑 이런 행사들도 좋아하고, 마침 오늘 네, 저희 김장잔치 하는 날인데 잔치가 되게 많죠. 뭐 개원잔치, 간호잔치, 김장잔치, 해넘이잔치, 졸업잔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 시간들이랑 그다음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들 모두가 이제 저희가 이런 값진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사실 이제 맞벌이랑 조합장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되냐,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네, 김연아 그 유명한 영화에서 원래 그 스트레칭 어떻게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공동용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하고 하면 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우리 앞에 이제 발표해주신 이제 저렇게 무지하게 잘한 청년을 보면서,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저렇게 좀 빠르게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이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가 이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요즘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정말 좀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공동육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또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에너지를 좀 채워주는 따뜻한 관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특히나 이제 회사 일이나 이런 거 되게 지친 몸을 이끌고 간 모임이나 뭐 아빠 모임 갔을 때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 그 모임 마칠 때는 되게 에너지가 차이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랑 마실 문화도 되게 중요한데, 되게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공간까지 이제 타인을 초대해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게 되게 큰 경험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육아동정 시작을 했지만, 네, 이웃사촌이 더 가족보다도 편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부모 도움을 좀 받기 힘든 맞벌이 같은데, 네, 지금 아내는 지금 유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거든요. 네, 애들은 지금 김장한치에 보내는 포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내 이런 장기 출장도 두렵지 않은 게 이런 또 마실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은 이제 엄마 출장 간다고 마실 많이 갈 수 있다고 좀 상황이고요. 네, 제가 6년을 돌아보면 사람 속의 관계에서 배우고 자라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6년 더 공동육아 속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 후에도 공동육아의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삶을 사람의 준말로 해석한 신영국 선생님의 이제 이런 가르침처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 속의 관계에서 배우고 자라는 삶을 선물해준 공동육아에 감사하며 많은 분들이 공동육아를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이 보내주신 원고를 쭉 한번 저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저에게 좀 와닿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순간들, 서로의 좀 에너지를 채워주는 따뜻한 관계, 고민하고 성장하는 삶, 이런 단어들이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다음 분은 네, 부산에 징검다리 노는 아이들 방과후 해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유정 올생이가 배움의 길, 공동육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동의만 보고 할 수도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공동육아 콩콩 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초중반가우 징검다리 놓는 아이들 졸업하고 그 방과후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동육아 이제 콩콩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졸업 후 자연스럽게 징검아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더 좀 건강하게 올바르게 뛰어놀며 자랐던 것 같아요. 이때 만난 친구들과 저도 지금 만나서 놀고 이야기하고 술도 좀 마시고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교사였던 동글이가 지금 같이 동료로 있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저는 어렸을 적 기억은 너무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교사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과 행동이 사랑이라 느껴지고 진심이 와닿았거든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마냥 얼어 달래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마음까지 풀어주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진거마에서는 고등학생과 성인이 된 졸업생들은 들살이 한 살이 보도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운 좋게 할 수 있었고 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도교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글이랑 다시 좀 긴 시간 동안 같이 있다는 게 좋았고 그 시절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놀았던 순간이 기억이 나서 좀 마음이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애들이 저를 올챙이하고 마냥 불러주는 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 중에서 보조교사 같이 했던 친구들이 같이 다닌 친구들입니다. 대학을 가고자 마음을 먹고 전공을 고민했을 때 이제 보조교사 했을 때랑 다녔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구나 하고는 이제 그 깨달고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면접을 보러 다니는 도중에 이제 동글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졸업했냐고 혹시 같이 일할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조금 했어요. 마냥 그래 좋아라고 하기에는 이제 동글이는 저한테 스승인데 동료로 같이 일을 하는 사이가 되기에는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교사가 된다면 동글이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진거마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진거마는 교사가 되고 보니 되게 다르더라고요. 진행을 맡아 해야 되다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던 것들도 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되게 저 스스로 자만해서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것을 알게 될수록 화도 나고 좀 스스로한테 실증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동글이는 저랑 몇 년 차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도 비교를 한 적도 있고 되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잘할 수 없었고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못하는 모습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거의 매일 울기도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좀 응원을 해주시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아마분들이 계셔서 그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들이 당연하니 내가 어떤 것들을 모르는지부터 알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미도 알게 되고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해서는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조금 생기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더 명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은 어느 말이더라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배웠고 현재 제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히 항상 다정하고 따뜻할 수는 없지만 여기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아이들도 교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표정으로 느끼고 알아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았고 농담을 나누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이야기, 또 우는 아이의 마음, 짜증이 가득한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기부터 시작하고 또 파악하고 교사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려는 그런 곳은 공동육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알아가고 공감하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아마들과 술만 먹는 사진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유아교육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은 학부모들로 인해서 힘든 점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놀라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밥 먹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저희 이야기도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학부모를 만나고 있는 게 저는 자랑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버티며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마들이 되게 큰 이유가 있었어요. 교사를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 나를 또 좋아하고 찾아주는 아이들, 같은 길에서 고민하고 힘이 되는 교사들이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마냥 받기만 했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제가 나누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육아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떨 땐 미움도 사랑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마냥 계속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나누는데 통틀어 말하자면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이, 어린이, 청년,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제목을 배움의 길 공동육아라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서 더 나아가는 교사 그리고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교사분들을 응원하고요. 신입교사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그 신입교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생존율이 높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처음에 성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한 성장인 것 같아요. 4분 30초 이내에 이거를 제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제가 잊지 않기 위해 스크립트를 자체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 소행주 그 공동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너나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 조합원인 국회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동체에서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저의 특별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신내 소행주 너나들이 공동체 주택입니다. 이곳이 이제 1층에 중랑 너나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전국에 소행주가 18곳이 있는데 그중에 1층 주택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너나들이가 유일한 곳입니다.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서 5층까지는 6가구씩 총 24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횟수로 7년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총 24그러니까 4가구인데 그 중에서 14가구만이 여기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그 조합원들이고요. 나머지 나머지 세대들은 그 공동육아 입주민 그 조합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한 지붕 아래 두 공동체가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터전에 주말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차나 소음 같은 것 때문에 입주민 분들이 좀 많이 불편감을 좀 호소하시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외부 터전 뒷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저희가 주택 외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공용 공간처럼 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터를 사실 입주민 아이들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말에는. 근데 이 시설 유지 관리나 놀이감 관리 등이 사실 부모들이 계속 챙길 수가 없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사실 교사분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공동체가 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종종 현실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배려를 해야 되는 좀 과제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저희 공동체가 24가구가 이제 입주민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막상 모여서 봤는데 각자 생각하는 공동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1층의 커뮤니티실 앞마당이에요. 근데 이곳은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애들이 뭐 싱싱이, 인라인, 뭐 공놀이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놀이 형태로 이루어서 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 경사진 곳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저 기둥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놀기도 하고 또 경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싱싱이를 타고 사실 질주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안 된다고 저희는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 눈을 피해서도 너무 스릴을 만끽하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양육자를 키우는 이제 부모들은 조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서로 대립이 조금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동체 주택이다 보니까 그 라인별로 공동 청소를 좀 같이 하는 구역들이 있는데 뭐 개인들마다 청소의 민감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위생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누구는 청소했다고 하는데 그대로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입주민이 24가구나 되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온라인에서 톡방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좋은 이야기를 올리지 않으니까 이제 좀 문자상으로는 뭔가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자꾸 뭔가 불만이나 대립들이 좀 쌓여가면서 좀 골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 좀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회의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너희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다.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어린이 회의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대청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대청소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 시각에서 이렇게 규칙들을 같이 정해서 공용 공간에 부착을 하면서 아이들 방식대로 관리를 이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는 곳이 이 서인주 주택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이 골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인도에 굉장히 넓은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아이들이 누구라도 놀고 있으면 집에서 다 바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하나둘 모이는 거예요. 저기에서 뭐 눈싸움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이제 뭐 경찰과 도둑이라는 잡기 놀이도 하고요. 놀이가 끊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저기서.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저희는 시작한 공동육아였지만 이제 저희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공동육아로 어른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좀 이런 골목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 현실판 응답하라 시리즈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켰네요. 잘 들리셨던 거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른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아이들이 살기에는 너나들에는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덕분에 더 요즘은 어른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서인주 엄마들 톡방을 하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나 옷가지 등을 나누기도 하고요. 뭐 저녁을 준비를 하다가 뭐가 없어. 그러면은 밥 한 공기 구할 수 있을까요? 뭐 계란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톡방에 올리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요.
뭐 우리 집에 있어요,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고 감기약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런 응급 약품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가 이제 늦는 경우에 마실을 급하게 요청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톡방에 올려요. 그럼 실시간 아이의 위치가 목격담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위치가 이제 공유되는 거죠. 아, 우리 집에 있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톡방입니다. 그리고 1층 공용 공간이 커뮤니티실 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같이 저희가 운동도 하고요. 이렇게 같이 밥도 해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큰아들이 지금은 4학년인데 2학년 때 같이 이제 잠자리 그림책으로 읽어주려고 제가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희 아이가 이 글을 읽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공동육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공동육아는 뭐야? 이랬더니 아이들도 어른들도 즐겁게 서로 돕고 사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 삶과 이 안에서 얘는 이미 그걸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크게 감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도에 다 같이 여기 입주를 해서 그 5년째,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진행을 했고, 올해 2회째 한마음 단합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한 지 5년 만에 저희가 단합대회를 한 거였는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저희 안에서 서로 어울려서 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채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런 단합대회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박 2일로, 무려 1박 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 바로 주택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아이들이랑 어른들도 같이 운동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옥상에서 저희가 바베큐 파티를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장기자랑도 펼쳐지고요. 축제 한마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지금은 저한테 이 공동체가 없는 삶이라는 사실 이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덕분에 저는 이 귀한 공동체를, 두 개의 공동체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고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배우고 익히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남구 너나들이 공동체 주택 같은 이 주택의 형태의 주택들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증위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스콜라하고. 근데 그때 너나들이 인증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면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그만큼 또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충주에서 오신 아이들 세상 어린이집 교사의 한양호 발표. 네. 이따 강릉에서 제주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아이들 세상 어린이집의 교사 박풀입니다. 저 대본을 읽어야 돼서 좀 앉아서 할게요. 제가 발표할 부분은 중남부지역교사회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중남부지역교사회는 중부지역과 남부지역교사회가 2023년 조직 개편에 의해서 강릉에서 제주까지 최장거리로 이어진 지역교사회입니다.
저희가 9개 지역에 10개 터전으로 이루어졌고 교사 회원수는 모두 51명입니다. 대표교사회는 월 1회 사무국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직접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병행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 2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예외로 온라인 교사대회를 개최했던 23년도에는 우리끼리 직접 대면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여서 연 4회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사대회 뒤풀이에서는 친목과 축하, 각종 선물 나눔이 이어집니다. 중남부 지역은 강릉에서 제주까지 759km고요. 약 2천리에 다다르는 거리를 잇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 초기에는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연대해온 중부 지역 교사회는 거리가 멀든 주말이든 당연히 만나야 이어진다는 의식이 있었고요. 근데 신생터전이 많은 남부 지역은 연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먼 거리를 주말을 반납하고 만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보였죠.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게 당연한 사람들이 가자라고 해서 워크숍 장소를 신입교사들이 많은 남부지역으로 정하여 일단 참여율을 높여보았습니다. 개편 후 첫 워크숍에 초빙된 신차선 강사님께 특별하게 우리 좀 친해지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특별 미션을 드렸고요. 그리고 몸을 부딪혀 친해지자고 대동놀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저희가 전주에서 첫 워크숍을 했을 때는 친해지기 위한 거의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만족도가, 특히 남부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각 지역의 교사들 사이에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워크숍은 더욱 활발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도 워크숍이 있었는데 강릉에서 제주까지 중남부 지역 모든 터전의 교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부지역에서는 7세 연합들사리를 진행해 왔는데 1년에 한 번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 인근 터전의 친구들과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강원 충주 지역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회 진행해 오던 것을 23년도에는 연 2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6월에 만났던 아이들이 서로 편지나 전화를 주고받고 그중에는 러브라인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는 걸 보고 교사들이 논의하여 10월에 또 한 번 들사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특별한 유대는 세대를 넘어 부모들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각 지역의 부모들이 가족끼리도 한번 만나자 가족연합 들사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가족연합 들사리를 제안해서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 감기가 막 그때 성행해서 어쨌든 교사의 협력이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실체를 보여주는 효과로 나타나고 나아가 부모 연대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세대를 이어주는 큰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남부 지역 교사에는 지역, 유형, 연역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터전의 교사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모여서 단단해진 교사회는 각 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은 동행의 가치를 알려주지요. 그러나 함께 간다고 반드시 느리지는 않을 겁니다. 함께 가는 공동육아의 가치가 단순히 멀리 가는 것을 넘어서 딱 알맞은 속도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교사들의 세대교체와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현재 각 지역의 교사회가 함께 손잡고 더 멀리 더 오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아까
그러니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친해지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몸부림들이 결국에는 부모 연대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표해주신 우리 밥풀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네, 세 번째 발표는요. 네. 세 번째 발표는 우리 도토리마을 방과후의 장영진 안테나가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현재는 도토리마을 방과후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발표에 나오지만 전에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인천 좋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었고요. 거기 조합은 어린이집 사업과 방과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세상 아시죠? 희망세상은 어린이집 사업을 했었고 저는 하자누리라고 해서 방과후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지금 발표할게요. 이게 시작이 안 됐네. 네, 저도 이제 대본에 맞춰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저는 10년간 동거동락을 함께했던 공동체 인천 좋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10년간 되돌아보면 하재누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제가 교사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없이 부족했던 저를 늘 한결같이 지지와 존중의 마음으로 기다려줬던 아마들,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려 했었고 일상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조합의 선배인 희망세상 어린이집 교사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성장하고 싶었고 아이, 아마, 교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자 함께 가는 방법을 배웠던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에 끝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도 좋은 공동체와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출생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조합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원이 계속 줄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졌고 조합의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 새 조합 이사장을 선출하면서 내부 역량 강화와 유지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먼저 살림을 합쳤어요. 그래서 하재누리 방과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별도의 공간을 매각하고 희망세상 어린이집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TF 성격인 비전 2020팀을 구성해서 비전을 준비했고 조합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조합 내부 다지기로 다양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한마당도 진행했습니다. 외부로는 교육의 범위를 학교와 마을까지 확장한 마을 연계학교를 진행하며 조합을 알리기도 했고 어린이집과 방과후는 각각 워크숍을 통해서 조합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하재누리는 정부 지원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검토하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찾고자 했고 희망세상 어린이집은 기본 운영비를 줄이고 신규 원학부를 위해 새로 홍보팀을 구성하여 그림책 열린 강좌, 입학 설명회, 지하철 역사 피켓 홍보, 나눔 장터 부스 참여 등으로 조합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원화 감소, 재정위기, 지역의 구도심화 등 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사회에서는 조합의 비전, 전망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고 2020년 6월 입장문을 통해서 운영기한을 당시 재원하동까지 한정한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조합을 정리하지 않도록 모든 조합원이 마지막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그렇게 다음 해인 2021년이 기간 운영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이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들과 교사들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영 종료라는 말과 서류 몇 장으로 지금껏 싸웠던 시간을 바로 끝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엔 우리 조합의 세월은 모두에게 너무 소중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백서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백서 집필진으로는 역대 이사장님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하재들이 제픽을 했던 분들이 다 모여서 참여했고요. 영화 제작은 희망세상과 하재들이 졸업생이 그때 당시 영화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연말에는 성년잔치로 옛 조합원과 졸업생을 초대해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희망세상과 하재들의 가치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나누며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나온 제목인데요. 끄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터전을 중도에 퇴소하지 않고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았던 터전, 교사들과 아이들이 만났던 일터,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지켜온 교육 가치, 조합 가치를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가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모든 조합원, 교사들은 함께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조합 당시 가치이고요. 2015년이었고 조합원이 그때 당시 100명 됐을 것 같은데, 네. 전체 인원들이 모여서 저렇게 하나의 가치로 만들었던 작업에서 만들어진 가치입니다. 네, 저희 유명한 노래 있죠. 안녕은 영원나 헤어짐은 아니겠지요라는 노래 가사처럼 하재들에서 보낸 시간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좋은 공동육아 사회적 활동자 덕분에 좋은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의 배움을 소중히 간직한 채 현재 또 다른 곳에서 제가 배운 공동체의 의미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엔딩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천 좋은 공동육아 사회적 활동조합 생활을 거름 삼아서 성미산 마을, 도토리 마을 방과후에서 계속해서 아이, 아마, 교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자리 현장에서 좋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의논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외나 어린이집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공동육아 공동체교육 정책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남봉김입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섭씨 하나도 하면 안 되는데 긴장되겠습니다. 네. 0.2%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공동육아는 전국의 어린이집 개수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0.2%가 보육계에 어떤 변화들을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가지로 운영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열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참여와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비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리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과의 연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가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되게 이사회라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째로 살펴볼 거는 동상 스쿨 노치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린 어린이집이 선정 기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공동육아의 모습들과 되게 닮아있는 모습들입니다. 3번째로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아 어린이집의 사례인데요. 그 모아 어린이집 중에 2번째를 보시면 교육 전문성 강화에 그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공동육아의 원장님들이 함께 서울시와 협력해서
다 함께 어린이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장이 모아 어린이집으로 바꿔놔서 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은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이천 아동학대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회적 공분을 되게 크게 일으켰던 그 해에 정말 졸속으로 CCTV를 달자. 그러면 어린이집 안전해질 거다라는 졸속적인 영유아법 개정으로 인해서 CCTV를 달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때 감시와 처벌이 그거를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안내에 모든 어린이집의 구성원들이 동의를 얻으면 CCTV를 달지 않는 조약을 만들어냈던 틈을 만들어냈죠. 그때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많은 곳에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동육아는 30년 전부터 많은 친환경 먹거리들에 대한 정말 유난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를 해왔었죠. 한의당 어린이집의 사례였는데요. 저희가 친환경 먹거리로 우수 어린이집의 그 친환경 먹거리의 사례들은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월등히 어린이집에 좋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이 친환경 먹거리나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여기까지 살펴보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것들은 CCTV뿐만 아니라 그 교사 환경,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공동육아는 2005년부터 노동 조건에 대한 것들을 교사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여기 계신 서희철 선생님과 다른 분들이 처음부터 노동 개선안들을 만들어냈고 노동조건 개선위원회와 안식월제도와 같은 자체적인 노력과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저희가 보육노동자 한방을 하거나 그럴 때 같이 부모들과 연대해서 함께 교사들의 처우들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것들의 목소리를 함께 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날적이라는 게 공동육아 30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키즈노트 아시죠? 키즈노트와 같은 기관과 가정이 협력해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키즈노트 같은 것들이 대중화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이제 이런 7가지로는 운영적인 측면을 둘러보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사실 지금은 개정교육 과정이 너무 많이 변해서 어느 한 부분이 공동육아가 영향을 미쳤어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우채선 선생님이나 이구민 선생님 그리고 이현진 선생님이 진실진 연구진으로 참여하셨고 뿌리와 새싹, 산마루, 성녀어린이집이 놀이 사례의 실전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로 개정교육 과정이나 공동육아의 교육 과정이 그대로 녹여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은 그냥 보셔라 해설처럼 보셔라라고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공동육아가 처음에 사회적 육아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어른들이 돌봐주는 세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 순응하고 그냥 살았으면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겠죠. 그리고 공동육아는 사실 0.1%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공동육아 안에 부모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균형 잡힌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정책이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다른 실천들로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룹으로 존재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0.2%지만 앞으로 3.6%가 되려면 졸업조합원들과 그와 관계된 많은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더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0.2%의 공동육아가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동 돌봄의 교육과 운영 측면에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요.
발달장애 청년호구 사부작의 이남실 연두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4분 30초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하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청년호구 사부작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연두라고 합니다. 제목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제목이 다예요. 그래서 경계 없이 다정하게. 사부작이 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 이상의 저는 대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사회를 바꾸는 저를 바꾸는 어떤 대안을 이 말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뭘 생각하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만. 그것이 이런 점에서 저는 첫 발을 굉장히 잘 내디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04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공동육아 문을 두드렸어요. 그게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공동육아 문을 두드렸는데 애가 둘이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채울 수 있구나 이랬는데 막 어린이집 설명을 하다가 제가 둘째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이제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을 주겠다 했고 그 며칠 후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는 통합 경험이 없고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 함께 하기가 어렵겠다. 굉장히 공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적나라한 차별을 받는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공동육아 쪽으로 내가 이제 고개를 돌리나 봐 하면서 저희들끼리 공동육아 어디 해보라지 하는 그런 꼬부장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지역의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만나보자고 했어요. 저는 또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일단 만났고 거기에선 전혀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거기가 바로 안산 영차 어린이집입니다. 같은 공동육아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건 매 한 가지였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고두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상 제가 영차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 함께했던 또 공동교가 지원했던 장애 비장애 통합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합교육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같이 공부하고 체계를 만들고 경험도 쌓아야 되더라.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더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동육아에서 얻은 힘으로 대한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성미자 마을에 이사를 했고 성산학교 구성원이 되면서 약간 본격적으로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식 둘을 성미산학교에 보내는 부모기도 했지만 또 그 중에 6년은 함께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미산학교도 공동육아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생의 통합교육을 했고요. 또 전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미니시아 프로젝트 같은 장애학생을 위한 어떤 교육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서도 통합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마을과 학교에서도 졸업을 하고 나면은 각자 도생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할 활동이 있어요. 갈 데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졸업과 동시에 단절인 거예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발달장애인들은 이렇게 가족 다음에 이제 이게 환경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족 다음의 원을 스스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만들고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마을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마을 사람 5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발달장애인의 마을 살이를 지원하는 사부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부작 올해 그래서 사부작은 햇수로 이게 벌써 나왔네요. 햇수로 지금 8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부작 활동 중에 많은 활동 중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길동무 연결이라는 걸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조력자를 길동무라고 하는데 그 길동무들과 사부작 청년들이 함께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관심사로 지금 있는 동아리를 말씀드리자면 춤, 요가, 그림, 요리, 책 읽기 이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사부작이 연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자주 찾아가는 가게들을 소개하는 옹호 가게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매년 열고 있는 발달장애 마을 포럼, 발달장애인의 마을을 시로 만들고 시를 또 노래로 만드는 사부작 뮤직 같은 그런 활동을 합니다.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아직 마카롱이 8살 때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카롱이 저희 아들이거든요. 여기 사진에 있는 아들입니다. 마카롱이 다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삶을 살면 좋겠어요?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대답이 저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너무 긴 시간 말고 적당한 시간 일을 하면서 퇴근길에 친구를 불러내서 동네 술집에서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어렸던 마카롱이 이제 23살 청년이 되고요. 얼추 이런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공동육아에서 저는 함께 길을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경로를 많이 바꾸어 들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환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던 저기도 앉아 계신 그때 안산 영차 어린이집의 조합원 동지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도 없었을 테고 사부작 같은 곳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지금의 공동육아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마을에서 경계없이 다정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육아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장애 청년들이 마을에서 사부작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오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우리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의 홍주 기쁨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단단하고 든든하고 넉넉한 마을을 소개할 우리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의 황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세션에 바꾸다라는 주제를 먼저 제안을 받고 그동안에 제가 했던 공동양육의 과정을 먼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1년에 사회복지관 세팅에 방과후 마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법인인 우리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등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중등과정으로 올라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의 중등과정을 개설했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복지관과 우리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물리적 공간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없으면서 마을에 2017년에 존폐 위기가 왔습니다. 원장님 급여도 못 나갈 정도로 아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고 2020년도에 바로 이곳에서 인증을 받아서 지금 어린이집과 그리고 복지관의 초등 방과후 법인에서 중등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육아 이 과정에 아이를 함께 키웠던 그 즐거움을 토대로 했던 경험과 또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가 양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동양육으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마을에서 변화됐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단단하고 든든하고 넉넉한 마을, 그리고 그에 따른 미션은 쫄지 않는 아이, 맥인 튼튼해 돈 버는 마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6가지의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이 비전처럼 저희 기관에서는 공동양육을 매개로 마을을 이루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육아의 주체로 아이와 부모를 넘어서서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크게 3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양육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비전은 어린이집,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우리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이 활동가들이 다 함께 3개월에 걸쳐서 만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토대로 영유아, 초등, 중등 이 과정의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복지관에서 있는 모든 사업들을 공동양육 형태의 주제에 맞는 사업으로 모두 개편했습니다. 다음은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다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마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넘어서 교육, 진로, 취업 등을 포괄한 양육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주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18세의 아동을 모두 양육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육의 참여자를 아동과 부모를 넘어서 협동양육자로 20대의 청년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협동양육자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개념을 가장 먼저는 아이들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형, 누나, 동생들과 비슷한 또래 관계가 있는 아이들 공동체를 우선 먼저 생각하고요. 부모와 지역사회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복지관이기 때문에 조합과 함께 비전 앞에서 세운 비전을 가지고 비전 수립 워크숍을 진행했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제 가운데 시장님을 모시고 전주시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이렇게 가겠다라고 비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 선포식이 끝난 후에 아동, 부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고 의논하고 상의했습니다. 반발 매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이었기 때문에 일일도 없는 이 동네에 무슨 공동양육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럼 우리를 위한 서비스는 안 할 거냐 라고 하는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저희가 실행한 것은 크게 두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공동의 중심이었던 아이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령통합 놀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5세부터 13세까지가 만나는 활동, 또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아이들이 만나는 연령통합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활동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공동양육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문화, 놀이, 행사, 교육, 온 세대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은 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생긴 마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 비전을 선포하고 4년 정도 걸렸고요. 크게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에 새로운 규모가 문화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른들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을 정리하고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서로 먼저 인사 나누는 어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의 활동을 즐거움으로 느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분 보이시나요? 그림을 설명하는 이분이 마을에서는 4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마을 밖을 나오지 못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린 왼손 그림인데요.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순간을 우리 동네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라고 그렸습니다. 4년 전에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럽다고, 나가라, 딴 데 가서 놀으라고. 이런 마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곳이 이 마을에 생겼고 서로 인사 나누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졸업한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마을에서 함께 활동했던 어른들이 우리 마을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공동양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이 관계로 이어진 공동체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내 아이를 넘어서 우리 아이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누리는 든든함을 느끼고 또 함께여서 즐거운 우리 공동체의 성공 경험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